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 인간 행태 이번에 4주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이고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제 인간을 둘러싼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PPT를 보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인간을 둘러싼 공간입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건축 앞에 우리가 여러 번 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건축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이제 환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간을 또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이트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의 주변의 조건, 환경에 맞춰서 내가 또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의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되고, 그죠? 그래서 건축은 공간이라는 형태로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계획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인간은 환경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은 환경과의 관계가 없어져야 비로소 느끼게 된다라고, 뭐 없어질 수가 없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 개체의 주변에는 어떤 이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종의 영역이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고, 신체를 이제 연장해서 넓힌 듯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뒤에 설명하죠.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 예전에 뭐 애니메이션 만화 중에 AT 필드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에반게리온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침범을 당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르는 사람이 내 주변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긴장하게 되는 거리가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가 굉장히 친한 사람이 이제 가까이 접근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접근했을 때 이게 정면에서 이제 올 때, 그 다음에 옆에 측면에서 올 때, 아니면 내 뒤에서 접근했을 때 이제 느끼게 되는 그 불편함이 존재하는데, 그게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의식하게 되는 그 공간을 우리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공간의 스케일이나 위치 관계 등 심리, 그리고 행동의 측면에서의 의미를 풀어내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 공간을 계획할 때, 공공의 영역을 계획할 때든 아니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계획할 때든 이런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그럼 어느 정도 영역을 가져야 되느냐, 1인당 점유 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면적을 필요로 하느냐, 이게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영역을 설정해 줘야 그런 퍼스널 스페이스에 침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간 계획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사람에게 이제 인간에게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간 또는 거리는 인간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앉을 수 있는 것이 두 명의 인간에게 있어서 적당한 간격이면 그곳은 대화의 장이 된다. 만약에 너무 간격이 좁거나 또는 너무 넓거나 두 개의 물건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의 이제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적정한 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거리가 얼마냐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 가구라든지 이런 배치를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뭐 딱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보면 그 적당한 거리라는 게 얼마인가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갔다고 하면 카페는 보통 이렇게 좀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이랑 대화하고 카페에서 할 때는 약간 테이블 거리가 보통 뭐 식당마다, 그러니까 카페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 대개 우리는 한 60cm 정도 되는 테이블을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60cm라고 하는 테이블 정도의 폭이 나온다고 하면 사람이 앉았을 때 친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테이블과 좀 가깝게 앉아요. 가깝게 앉아야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이렇게 또 친밀하기 때문에 좀 가깝게 가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좀 그렇지 않은 경우다라고 하면은 60cm라고 하는 이 거리는 너무 가깝죠. 상대적으로 너무 가까워요. 그러면 약간 몸을 뒤로 이렇게 빼가지고 앉게 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친밀하게 느끼면 앞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뒤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경향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폭이 대충 한 60cm 정도 되는 걸 기준으로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식탁도 엄청 큰 게 아니면 보통 60에서 70cm 정도를 전후해 가지고 테이블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70cm가 넘어가는 거는 이제 양쪽으로 앉았을 때 이제 식탁은 뭐 이렇게 음식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가 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도 있지만 일단 카페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 테이블인 경우에는 아무리 친한 경우라도 약간 딱딱한 업무적인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한 80cm 정도 폭이 되는 테이블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회의를 하는데 막 1m가 넘는 거리를 떨어져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다 그러면 좀 안 친한 거예요. 굉장히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보통 어디 공원의 벤치나 이런 데를 가면 사람이 옆에 자리가 만약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리가 이렇게 좀 넉넉하면 한 사람이 테이블의 끝에 앉아 있으면 그 바로 옆에 앉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깝게 앉으면 서로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일부러 공간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공간이 있으면 한 칸 정도 뛰어가지고 그 옆에 앉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거랑도 연관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카페나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은 고려해서 가구 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의자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어떻게 이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과 편안함의 차이, 정도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5-1번의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깝죠. 그리고 5-1번의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죠. 이 사이에 테이블이 하나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그죠? 거리가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적정한 거리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요 정도의 거리를 떨어져서 앉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사람이랑은 보통 테이블에 한 60cm 정도를 거리를 두고 그러면 사람이 앉았을 때 저 사람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의 거리가 대충 한 1m 정도가 유지되는 정도 그 정도가 나와요 보통. 그리고 내 테이블 우리가 쓰는 테이블과 옆에 손님들이 쓰는 테이블과의 거리가 또 1m 이상 이렇게 보통 떨어지게 됩니다. 그 떨어진 거리는 이제 통로의 역할도 하지만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이 옆에서도 들리잖아.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또 불편한 것도 있고, 그죠? 의식하게 됩니다, 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배치하는 게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줄 서는 거를 보면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줄을 서더라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서기는 하지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이제 적당한 거리를 앞 사람하고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서게 되고 일행들끼리는 또 좁혀 가지고 서게 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진 만약에 지금 여기는 예시로 공중전화 박스를 예로 들었는데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통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좀 불편하고 서로 의식하게 되니까. 근데 또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면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 공중전화를 이용하려고 기다리는 건지 아닌지 또 애매한 그런 게 되죠.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줄을 서서 기다릴 때는 1m 미만의 거리를 떨어지게 돼요. 1m 미만. 예, 그 정도 1m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야 적정한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도 내가 줄 서 있다라는 걸 이제 딱 인지시켜 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게 얼마다라고 딱 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는 일단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사한 거에 따르면 동경 이거 일본 사례예요. 일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공중전화 박스나 이런 데 기다리는 줄을 보면 평균적으로 0.8m 정도가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더라. 줄을 서 있더라. 라는 겁니다. 1m 밖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1m 밖으로 떨어지게 되면 너무 멀리 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건지 아닌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돼서 뭐 새치기를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바짝바짝 붙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적정 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카페 같은 데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공원에 가보면 벤치가 이렇게 쭉 있으면 사진 5-6에 보면 사람이 일행들끼리는 딱 붙어 앉아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뚝뚝뚝 떨어져서 앉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일행인지 아닌지 구별이 될 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앉더라 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범위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대화 등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거리를 할 때 보면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60cm 내지 70cm 정도 떨어져 있더라 라는 거 서로 마주보고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1m라는 간격 안에서 서로 들어가 있는 거 1m 안에 서로 들어가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친밀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에서는 여기 보면은 친하지 않은 사람들 그죠? 그러면 2.5 여기는 뭐라고 됐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화를 하는 그룹은 전체가 둥글게 둘러싼 형태가 되는데 이때는 지름의 크기가 2.5m를 넘지 않는 정도에서 모여 있더라 라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모이는 그룹의 크기는 3m 이내 원 안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 3m 안에 들어가 있어야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자 간의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 명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그룹이 모여 있는 범위가 3m를 벗어나게 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밀한 경우에는 3m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게 뭐 환경 조건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주변 시끄러우면 더 이제 가깝게 붙을 거고 좀 조용한 곳이면 조금 더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3m라고 하는 조건이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좀 더 친밀한 관계에서는 3m보다 더 좁은 2.5m까지도 이렇게 더 좁아진다라고 우리가 본다라는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략 두 명이서 대화를 할 때는 0.5에서 1.5 정도 거리를 띄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0.5는 정말 가까운 거죠. 거의 뭐 연인 수준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1.5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1.5m 떨어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두 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뭐 최소한 식사를 한다거나 회의를 하는 정도에서는 이 정도 거리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 좀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과 그것에 적당한 거리가 정해져 상황에 대응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거리를 규정하고 또 반대로 거리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 친해지려고 그러면 이제 가깝게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그 거리를 일부러 좁게 만들어주면은 더 친밀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거에 영향이 좀 있다라는 게 있어요. 연구 결과에.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신체의 주변에 타인이 가까이 왔을 때 답답한 느낌이나 떨어지고 싶은 느낌이 드는 영역, 그 사람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의 이제 거품, 버블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뭐 기분이 우울할 때 누가 옆에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싫고 막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 타인과 떨어져서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걸 느꼈을 때 내 영역, 이 경계를 침범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심리적으로 느끼는 경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부분을 좀 읽어보면 커뮤니케이션을 취하지 않는 타인끼리 되도록 거리를 두고 싶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인끼리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한 크기의 테이블 등 타인과 합석을 하게 되면 답답한 느낌을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것도 있고,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것도 일본 사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합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의자를 뒤로 빼가지고 물러나서 앉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이런 경우들 좀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내가 침범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앉는 경향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게 되면 파라솔이 하나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여기 테이블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뚝 떨어져서 앉아 있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랑 요 떨어져 있는 사람이 친한 사이가 아닌가 보다. 일행이 아닐 수 있겠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들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누가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 퍼스널 스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인간은 개체의 주변을 둘러싼 타인을 넣고 싶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보면 퍼스널 스페이스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제 이게 내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자신의 둘레에 타인의 침입을 막으려고 하는 보디 버퍼 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정면이 멀고 배우가 가까운 달걀형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걀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내가 얼굴이 있는 배 부분에서는 내가 보이잖아.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먼 영역까지가 이제 내 퍼스널 스페이스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더 멀리 그 공간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고, 내 등 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인 감각을 제외한 이제 다른 감각에 의해서 느끼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 쪽은 그 퍼스널 스페이스 영역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으로는 좀 멀리 내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좀 좁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 몸을 중심으로 봤을 때 달걀 형태로 뒤쪽은 조금 둥그렇게 돼 있으면서 내 중심부에서 멀지 않게끔 설정이 되고, 이게 내 어깨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등과 유사한 범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정면 쪽으로 가면은 이게 달걀형으로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이제 좀 더 먼 영역까지가 내 이제 영역으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느끼는 감각에서 시각적인 부분이 이제는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측면과 배우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영역이 이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제 정면 같은 경우에 시각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시각적인 영역이 좀 더 넓게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하는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인간을 둘러싼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긴 한데,
이제 앞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을 둘러싼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건축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 때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용자라고 하는 사용자로부터 이제 사용자가 내 오감을 통해 가지고 느끼는 이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아까 얘기했던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줄 때는 개개인의 특성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실의 용도가 만약에 공공시설이 아니라 어떤 특정 업무를 하는 공간이라면 당연히 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영역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한 사람이 필요한 점유 면적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 가지고 영역을 구획을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방금 얘기했던 휴게실의 부분, 카페테리아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 뭐 식당이라던가 카페라던가 이런 공간에서는 더더욱 이제 우리 일행끼리 친밀한 사람들끼리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다른 손님들 간의 간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해서 거리 조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테이블이 옆에 너무 딱 붙어 있거나 이러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퍼스널 스페이스를 또 중점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가구 배치에 있어서 어느 방향을 서로 쳐다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퍼스널 스페이스가 서로 넓은 범위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지는 게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가 되겠지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을 바라본다 그러면 양 옆으로 배치했을 때는 퍼스널 스페이스가 좁아지겠죠. 그죠? 그 떨어뜨려야 되는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가구 배치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앞뒤로는 좀 넓은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는 조금 좁게 배치를 해도 된다라는 특징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가구 배치를 할 때 2명이 앉느냐, 뭐 4명이 앉느냐, 그리고 테이블을 마주보게 앉을 거냐, 같은 방향으로 놓을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할 것인가,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특징의 그룹들이 오느냐, 둘이 오냐, 혼자 오냐, 뭐 3, 4명이 오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구 배치가 되면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거실에서 TV를 보는 방향의 소파나 이제 거실 테이블을 배치할 때 어떤 배치를 하는 게 이런 퍼스널 스페이스를 고려해 가지고 최적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해당합니다. 그 외에 공공 영역에서 벤치를 계획할 때, 그 다음에 저런 공중전화 박스 같은 것들을 계획을 할 때, 나중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대기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느냐,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 공원 벤치, 이거는 예시로 공원 벤치가 나왔지만 공원이 아니라 뭐 지하철 역에 밑에 보면 대기하는 벤치들이 또 있죠. 대기 공간이 있죠. 휴게 공간들이 다 있죠. 그런 특별히 또 공공 영역 같은 경우에 뭐 무작위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배치해주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화를 할 때 특성이 조금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그룹에 모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영역 반경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역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획을 좀 해줘야 좋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친하면 0.5,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룹으로 갈 경우에는 한 3m 정도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 수준에 맞춰서 적정 거리를 배치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에서도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